그 숙련자들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입장이 없어.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듣기로 결정하고 그냥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들을 때 나한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의 말이 되어야 돼요. 산연기 파트 1 배우 자신 6. 오감. 자, 오감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촉감을 말합니다. 자, 우리 국민 전체가 심한 둔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서로 만지는 법을 배우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는 만남의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프리허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끼리 의사소통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에 대한 절규와 외침이 날마다 들려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접촉을 위해서 남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도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우리가 많이 이런 부분이 좀 사람끼리 의사소통, 직접적인 소통을 안 하고 이젠 간접적인 소통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SNS도 그렇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죠. 완전한 인간 접촉을 하는 데는 오감, 모든 감각들이 다 동원이 되고 감각들을 더 잘 이용할수록 배우로서의 잠재력, 즉 재능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진정한 배우의 재능이라는 것은 고도의 감수성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수성에서 발견되는데 얕은 감수성이 아니라 고도의 감수성에서 이 재능이라는 것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수성, 고도의 감수성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못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듯이 오감을 그저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배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진짜로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들을 때 내부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자원들은 아주 무수하다는 사실을 일단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이 딱 개입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개입이 될 때 이 감각, 그 무의식적인 감각은 죽어버린다는 사실, 그 배우 수업에도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허영, 요 허영은 이제 우타하겐이 계속 말하고 있는 나르시즘, 자기탐닉 이런 허영 같은 것들은 우리가 혼자서 무의미한 연기를 하게끔 할 때까지 우리의 감각들을 도살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존 베리모어가 사랑하는 친동생 라이오널과 공연하던 때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극 중에서 둘은 원수지간이었는데 존은 동생의 연갈색 눈동자를 쳐다볼 때마다 그에 대한 애정으로 녹아버렸대요. 그래서 극이 아주 막 이렇게 싫어하는 원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빛이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웠대. 그래서 존은 사향 기름 냄새를 아주 싫어해서 동생의 의상에다가 몰래 그 기름을 약간 뿌려놨대요. 그러니까 라이오널이 무대 위에 올라올 때마다 존은 그 냄새가 싹 맡게 되고 그것이 개인적인 자기의 싫은 감각을 이제 촉발시키기 때문에 혐오로 가득 차게 되었대요. 그냥 하나의 자극제로서 냄새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타하겐이 하고 싶어서 이 예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특수한 가죽 냄새 하나로 나는 알프스 산맥 티롤의 어느 기이한 거리에 있던 상점으로 날아가서 전에 실제로 그곳에 갔을 때 흥분과 낭만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풍겨나오는 콜롱이나 비누 향이 당신을 어떤 식으로 자극하는지 생각해보라. 만일 같은 향기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서 뭐 예전 전 남자친구와 같은 향수를 쓰고 있는 그게 이제 우리 길거리 가다가 싹 맡게 되면 이제 싹 생각이 나잖아요. 자극이 되잖아요. 네, 연상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자극을 줄지 또 지글지글 베이컨 타는 냄새와 소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행복감에 적게 하는지 생각해보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러시아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항에 딱 내리면 그 냄새가 확 나. 그래가지고 아 러시아에 내가 왔구나. 이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불쾌한 냄새 또한 그만큼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자, 맛에 대해서 또 다뤄봅니다. 달콤한 키스의 맛, 아니면 역한 맛, 양맛이든 맛있는 음식의 맛이든 독한 술 맛이든 네, 맛은 매우 중요할 뿐더러 무대상에서는 진짜가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뭐 술을 마시든 뭐 음식을 먹든 진짜로 먹지 않잖아요. 보통 그 뭐 음식 같은 거 진짜로 먹다가 막 이렇게 체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대체를 좀 가볍게 무대에서 실제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되게 가볍게 하지. 그 막 칠면조 뭐 부활절이다 이래가지고 칠면조 진짜로 뜯어먹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술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버본이나 브랜디를 한 잔 마셨을 때 맛봉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입과 목구멍과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대 위에서 색을 탄 물에 같은 성질들을 부여해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신체 감각을 다뤘을 때 이제 뭔가를 뭐 씁쓸하게 뭐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목구멍과 위에서까지 딱 느껴지는 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소주를 아주 잘 드신다면 안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위에. 그런데 독한 술 한번 생각해보면 훨씬 더 우리가 좀 깨닫기 쉽죠. 그러니까 뭐 보드카 이런 걸 마신다고 한다면 보드카는 좀 먹는 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40도 이런 식으로 독한 술이기 때문에 공기를 다 빼고 마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갈매기를 보러 가게 되던가 러시아 작품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거 딱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주잔 같이 아주 작은 잔에 해서 입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고 마시고 꿀꺽 삼키고 이런 식으로 내뱉거든. 보드카는 이렇게 소주 마시듯이 하면 확 올라와. 그래서 그게 보드카 마시는 이 법인데 중국의 어떤 독한 술, 꼬량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보드카보다 훨씬 더 도수가 세니까 그거에 마실 때 그 느낌 또 있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우리가 맥주를 한 잔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탄산의 그 맛, 위에서 또 다 올라오는 그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청량감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딱 느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만일 무대 위에서 양파를 벗겨야 되는 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파를 진짜 쓰면 이제 매운맛을 도저히 참지 못할 테니까 사과나 감자 같이 이제 좀 질감이 비슷한 것들로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양파 냄새와 그로 인한 코막힘, 눈물이 나도록 눈을 톡 쏘는 맛 등을 조사를 해뒀더라면 양파의 요소들을 감자에 부여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악수조차도 거기에는 변형들이 무수히 많으므로 잘 탐구해둬야 된다. 진짜로 접촉이 있는 악수, 기계적인 또는 단순한 사교적 표현 이상의 악수, 친구와 악수, 원수와 악수, 어느 매력적인 이성과 처음 인사로 하는 악수 등등 악수할 때 그 피부의 질감, 손의 따스함이나 차가움, 건조함이나 축축함, 피부의 딱딱함이나 부드러움, 손을 잡았을 때의 힘이 있음이나 없음 등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둬야 된다. 신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싫든 좋든 몸으로 접촉하는 옷감, 나무, 은, 유리 등 모든 대상의 질감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더 잘 파악해 두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무대에 설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오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잘 파악해 두는 게 좋겠죠. 성우한테는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면 무대는 대체라도 하지만 성우는 대체도 안 하잖아. 그치? 그냥 상상력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가지의 감각들이 모두 고른 강도로 발달되어 있는 행운아는 흔치 않다. 그러나 배우는 최대한의 시각적, 청각적 감수성을 위해서 희망하고 기도하고 작업해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개방하기만 한다면, 뭐 노력만 한다면, 노력할 마음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자연물을 접촉하면서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반응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아주 미려한 백자작나무나 거대한 아메리카 삼나무를 진짜로 본다면 울게 될지도 모른다. 해안을 쳐들어오는 파도가 햇빛을 받아 물마루와 거품이 반짝이는 것을 실제로 본다면, 또는 검은 구름이 작고 엷은 흰 구름을 덮치는 것을 실제로 본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쾅쾅 고동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을 진짜로 바라본다면 저기 저 창문에서 터져나오는 빛은 무슨 빛일까? 저기가 동쪽이니까 줄리엣은 햇님이로군. 이렇게 저절로 감탄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 때 디카프리오가 나온 로미오 줄리엣에서 그 수족관에서 이제 줄리엣을 처음 만나는 그 씬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때의 그 장면이 정말 이런 느낌 아니겠어?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귀에 대해서.
우리가 귀로 소리와 말과 멜로디와 음조와 접촉하는 것 또한 우리의 악기 전체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데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의 청각, 성우한테는 청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청각으로 언어적 행동의 뉘앙스와 소리의 음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단순히 사실 차원에서만 듣고 흘려버리느냐에 좋은 배우와 나쁜 배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오류들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만일 누가 무대 위에서 정말로 좀 듣기가 몹시 힘들다, 무대에서 저 말하는 거 듣기 힘들다, 대사 치는 거 듣기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 배우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겠지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라서 개개의 단어들과 문자들과 접촉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 들어야 되냐면 서브텍스트, 말의 의도를 찾아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를 또 의도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들리는 거죠. 그 말의 본래의 의도뿐만 아니고 자, 별표 땡땡 하시고요. 자신의 견해와 기대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대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의 서브텍스트가 뭔지는 내가 집중하면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서브텍스트를 들을 때의 나의 입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야 새끼 저거 잘난 척하네 라든지 뭐지? 저거 뭐 날 비웃으려고 저러는 건가? 아니면 쟤 날 좋아하네 같은 나만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기대로 나오는 의미라는 것은 자, 선생님의 말로 표현하자면 입장입니다. 나의 입장. 자, 나의 입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입장이 없으면 그냥 나도 꺼다 놓은 보리자루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무대 생활의 법으로 만들거나 변명의 구실로 삼는 것을 원치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것을 다 듣지 않습니다. 내가 연기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할 때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4분의 3 정도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배우 수업 책도 다 훑었고 지금 산연기 책도 다 훑지만 여러분한테 죽도록 계속 설명하지만 질문하면 대답 못하잖아. 그 왜 그러냐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항상 전제하고 읽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들리는 것만 들으라고. 이게 이제 해가 달라질수록 들리는 양이 훨씬 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내가 알고 있거나 또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춰서 들리는 말에 무게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내가 아는 거예요. 오케이, 패스하고 넘어갈 거고 여러분의 관심을 자주 여러분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관념들을 공식화하면서 고유한 길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청자는 항상 이해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대체 뭐지 하면서 나의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배우 수업 책도 사실 번역도 어렵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볼 때는 선생님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해석해낼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수준과 가치관으로 해석해내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배우 수업 책도 그렇고 이 산연기 책도 그렇고 잘 보면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막 적어놔요. 이렇게 막 적어놔요. 왜 적어놨냐면 내가 이 말이 완벽하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말이 나한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적어놓는 거야. 그 나중에 한 1년, 2년 후에 보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 이해했을 때도 굉장히 많아. 한 학기 동안 내가 10번도 더 말했던 무엇이 갑자기 새롭게 떠올라서 어느 배우의 얼굴을 환하게 해줄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계속 말했는데 선생님도 계속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들었어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 네, 그런 얘기는 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본인의 가정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새로운 이해의 틀 안에서 새롭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말했던 말인데 오늘은 이 말이 확 와닿아. 그러므로 무대 위에서 여러분에게 보내줘 오는 말의 의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주어진 상황 안에서 듣는다면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이 나의 입장을 대변하겠죠. 듣기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될 수 없다. 자, 우리는 또한 눈으로도 듣습니다. 눈은 귀와 마찬가지로 평가도 내리고 해석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우리는 행동이 언어에 부여한 동작이나 얼굴 표정으로부터 내용과 의도를 해석한다.
야, 넌 참 어리석기도 하다라는 말을 능글맞은 웃음과 함께 공격적으로 내게 보내진다면 화가 나겠죠. 그런데 야, 웃으면서 등을 가볍게 토닥거리면서 야, 참 어리석다 이러면 또 누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나한테 폭수를 터뜨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아유 미친년아 이래요. 그럼 기분이 확 나쁠 수도 있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유 이 미친년 그러면 그지 나 진짜 미친 거 같지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우린 눈으로 듣는 거죠. 내가 들을 때 각각의 분리된 단어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할 때도 상대방을 진짜로 접수한다고 눈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꼭 묶어준 채 전혀 풀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보기는 듣기와 마찬가지로 필요 내지 욕구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필요와 내지 욕구도 입장과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라는 것은 또한 기대, 당장의 욕구, 그리고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 등과 균형을 이룹니다. 어느 배우가 한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상대방의 시선을 고정하고서 자신이 눈의 접촉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눈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오타에게는 가끔 실수를 금치 못한대요. 방금 여러분한테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동안 내내 억지로라도 그를 한번 쳐다봐 볼래? 아마도 첫 문장이 반도 끝나기 전에 시선을 옮기고 싶어질 거다.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진짜로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면적 대상물과의 접촉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면 내가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멀티플레이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눈과 뭐 이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지, 쳐다본다 이런 것에 또 집중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이 목적을 가져가고 에너지를 가져갈 테니까 다른 내 내면적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얘기하는 동안 상대방의 얼굴을 간헐적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얘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들의 요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 얘기를 어떤 식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다. 우리는 이 눈의 접촉 사이사이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면 대상물들을 접촉하고 우리의 외면적 2차적 초점은 그곳에 있는 다른 하찮은 것들에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듣기와 보기는 분명히 기계적인 과정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심리적, 육체적 존재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다. 보는 척하고 듣는 척할 땐 반드시 졸렬한 연기가 나온다. 오감의 중요성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고양시키고 예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여러분의 오감에 매일매일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그동안 잠자고 있던 것을 새로 깨우칠 때마다 여러분은 배우로서 그만큼 성장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능력의 최대치를 향하여 스스로를 개방하라.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자, 말이라는 것은 내용과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를 읊게 되고 문자만 얘기를 하게 되고, 아니면 선생님의 수업에서 문자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이 내용면이 약한 겁니다. 근데 내용면이 어떻게 약할 수가 있어? 문자가 더 약하겠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면적 대상물, 이게 당연히 문자보다 강하죠.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말의 의도를 찾아서 들어야 되고요. 이 서브텍스트를 찾아서 우리는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게 될 때, 그럴 때 말을 듣습니까? 누가? 뉘앙스 듣죠. 뉘앙스. 그 의도 듣죠. 근데 내가 이제 배우로 활동할 때 이런 실수가 범해지는 거지. 우리가 배우 안 할 거면 사실 이거 뭐 오감을 그렇게 발전시킬 필요성도 없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듣기 남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에 치중을 하면서 서브텍스트가 무엇인지 듣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초보자들은 안 되고 숙련자의 경우에 이게 되는데, 그 숙련자들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입장이 없어.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듣기로 결정하고 그냥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들을 때 나한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의 말이 되어야 돼요. 뭐라는 거야? 이런 서브텍스트를 내가 가지고 있겠죠.
그게 나의 입장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단문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와 듣고 주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이 취약해요. 단문 중간중간에 이제 슬래시 쳐지면서 상대의 대사를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듣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요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